수 없는 걸 설명하는데 근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짜여져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가장 큰 이 하도의 큰 의미가 뭐냐면 숫자를 갖고 우주를 이해했다는 가장 중요한 상수학으로 숫자보다 더 정확한 건 없잖아요. 그 상수학이 가장 발달한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입니다. 이 파도단에 나오는 게 모낭이 만든 낙서 그리고 또 그 증산이 만든 용담까지 이 세 개를 하늘이 세상한테 준 메시지 그걸 상서라고 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게 상자인가? 상자 맞는지 모르겠다. 상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한테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이 개인한테 계시라고. 네. 계시는 인간한테 한 사람한테 주는 거고 상서는 세상한테 보여주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저도 100% 안 돼 있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랑 계속 이제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명상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걸 공부하시고 하면은 내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가고 진화시킨 제가 그랬죠. 이 단일 종목의 가장 편차가 심한 게 품목 차이가 심한 게 단일 품목 가장 편차가 심한 게 인간이다. 수준 차이가 가장 심한 게 같은 사람이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자, 그래서 이 소리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이 생명력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박포 논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오행에는 이 생명에 대한 상하는 안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여기 1, 2, 3, 4, 5라고 있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1을 했고 왜 2를 했느냐? 순서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1이 먼저 만들어졌죠. 본래 이 논리가 어디서 오냐면은 무국에서 그러니까 처음 이 바탕을 무국이라고 합니다. 시작을. 그걸 영이라고 보는 거죠. 영. 그리고 신무국, 완성의 신무국이 있고 5를 이제 무국으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국, 태극, 황극이라고 합니다. 5를 황극이라고 표현하고 1을 태극이라고 가장 큰 거, 시작. 이게 이제 연관되면 우리 그 천부경하고 다 연기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는 결국은 뭡니까? 답이 여기 있잖아. 이 화가 먼저. 이 화는 뭐를 하면 열을 말하는 거예요. 열. 두 번째 만들어진 게 열일 거다. 어? 빛이 만들어졌어 보세요. 빛이 생명의 생체 광자 이론에는 아주 작은 빛, 가장 작은 빛, 그걸 그 생체 광자 바이오포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체가 갖고 있는 본래 갖고 있던 고유 파장을 다른 세포는 세포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게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해야 돼요. 이 반송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바이오포톤입니다. 생화학,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생화학 자체, 생화학 반응 자체의 일부가 바이오포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여기 포프 박사는 그게 아니라 별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그 주파수 뭐라고 하죠? 방송국에서 어떤 아나운서가 소리를 내는 거는 본래 갖고 있는 고유 파장을 말하는 거고 이걸 전달해야 되잖아. 그걸 반송파로 합니다. 표현을. 전달을 하는 파동. 이 역할을 하는 게 바이오포톤이라고 합니다. 뭐 생화학 반응을 일어나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이런 얘기 나오면 저한테 받는 얘기는 생화학 반응의 촉매제가 뭐냐면 효소입니다. 엔자임입니다. 그리고 그걸 반송시키는 에너지 흐름 자체가 바로 바이오포톤이라는 거죠.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현재 현대의학에서 이론적으로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존에 바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만들어내는 게 열과 색깔이라는 거예요. 땅이 내려왔을 때.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열과 색깔이다, 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뭘 의미하냐면 바로 생명력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빛이 그 상하 분화를 말하는 거고, 상하는 생명력 자체에 대한 거고,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하 분화는 결국은 하늘에 내리는 빛인데, 그 빛이 땅에 내려오면 나올 수 있는 게 빛과 색과 열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네 번째, 다섯 번째 뭘까요? 여기 답 있잖아. 뭐죠? 후각. 네? 사고. 향과 맛이라는 거죠. 우리 입이 이 맛이 제일 나중에 만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기가 만들어질 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처음 기관이 뭐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제일 죽을 때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뭘까요? 청각. 청각이에요. 소리예요, 소리. 아세요? 돌아가셨다고 있잖아요. 자꾸 엄마 돌아가셨다고 욕하면 안 돼. 다 듣고 계세요.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시작이 청각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어거지 노래입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복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설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복희가 만든 건 아니죠. 복희가 해석해 놓은 거죠. 그러면 소리가 한자로 이게 재료 할 때 소, 또 바탕, 소, 시작이란 의미고, 이거 소리잖아요. 그죠?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나온 게 뭡니까? 우리 개체잖아요. 맞나요? 그럼 우리 개체를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우자가 우주자죠. 뭡니까? 네. 예. 그리고 이자는 똑같이 이치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소리는 뭐냐면은 처음, 바탕의 이치, 처음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시작인 거죠. 우리라는 거는 우주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우리라니까요. 왜 우리란 말을 했을까? 지난번에 그 잉여가치가 아니라 열양가치여야 된다. 미리 따로 떼어놓은 곡식, 미리 따로 떼어놓은 그 밥이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혼자 밥 먹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밥이 하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김지아가. 맞지 않나요?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세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이 내 몸 안으로 입 안으로 들어올 때 하늘을 내 몸 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음양오행의 키는 결국은 상생과 상극입니다. 이 논리를, 이 요소를 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부분을 갖고 우리의 그 맥진까지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시간을 갖고 계속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계속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주는 날입니다. 원래는 오늘 바이오 포톤 이야기를 좀 먼저 많이 좀 얘기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아서 벌써 이제 1시간 다 되고 있고, 오늘은 쉬지 않고 했으면 조금 있다가 한 3분만 커피 한잔 마시고.
일단 여기 내용 오늘 만약에 이해가 덜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수업만 안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것가 됩니다. 자, 일단 목이 있습니다. 화가 있어요. 목이 뭐라고 했어요? 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38 38이라고 했죠. 화가 27 27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목화 토가 있습니다. 토는 50이라고 했죠. 그리고 화, 토, 금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너무 삐뚤삐뚤하게 있네. 일단 목화토금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16수라고 했고 4, 9, 금이라고 50토, 27화, 38목이라고 방금 했잖아요. 그죠? 네. 하도에서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목은 어떤 기운, 어떤 장부에서는 어떻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는 간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는 뭐죠? 심장 심소장을 말하고 토는 비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은 폐대장을 말하죠. 수는 신장 방광을 말합니다. 자, 여기 설명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아까 이거는 오행은 재료를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근본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육기는 뭘 말하냐면 변화를 말합니다. 조화에 대한 기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고 뭐 목화토금수 기운 뭐 재료 말하는 말하는 게 아니라 기운도 그냥 하나의 재료니까 바탕을 말하는. 그러니까 고정적인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근데 그 육기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런 변화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결국은 변화를 말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육기를 여기 가운데 하나 더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상화.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림. 도형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목은 뭐라고요? 좀 긴 직각,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각사각형이죠. 화는 역삼각형이고, 토는 동그라미죠. 원형이죠. 금은 정사각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는 삼각형을 말하고, 상화는 계란형 원형이 그죠? 그걸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지금 김춘식 선생님이 만든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체질을 말합니다. 자, 이 목 기운이 강한 사람은 간땡이에 부은 사람입니다. 간담의 기운이 좋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간담의 기운이 약하면 병이 옵니다. 자, 그리고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심소장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획력이 좋습니다. 기획. 추진력이 좋습니다. 기운 자체가 이건 뭘 말하냐면은 아까 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쪽이라고 했죠. 동쪽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봄을 말하는 거예요. 봄을. 새싹이 돋아나는 뻗어나가는 위로 뻗어 올라가는 그 스프링, 봄이 스프링이라고. 왜 스프링이라고 했을까요? 튀어 올라가니까 땅에서 솟아나니까 봄이에요. 그게 봄이에요. 그게 목이야. 나무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입니다. 그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활은 퍼지는 걸. 그 사물놀이에서 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둥둥둥 북소리라고. 퍼져나가는. 그래서 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교성이 좋고요.
그 에너지가 되게 많은 사람, 심장 소장이 강한 사람은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토는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얼굴이 동그란 사람 있잖아. 토기운이 좋은 사람. 대부분 여성들은 토기운이 좋습니다. 잘 드시잖아요. 비위장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림을 잘 삽니다. 이제 요 기운 자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한 바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군인들이나 아니면 대기업 총수들 장악하고 조직화시키는 능력을 강하고, 우리 지금 팀장님하고 차장님 두 분의 기운이 어떤 걸까요? 이거 속까지 얘기합시다. 그리고 수는 뭐냐면 학구파입니다. 연구원들이 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탐구하고 분석하는데 굉장히 일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되게 명석한 사람들입니다. 상화는 팔방미인입니다. 상화형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디에 이 5개 중에 뭔가 병이 생기잖아요. 병이 생기면은 이 상화가 나빠버리면은 이건 심포 3초입니다. 심포 3초는 보이지 않는 장기예요. 심포라는 말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장기라는 뜻이에요. 여기 장부를 말하는 겁니다. 장부에서 장이 뭡니까? 음이고 부가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음이고 담이 양입니다. 음양으로 말하면 음은 이게 안에는 있고 양이 겉에 드러나는 거고, 활동성을 갖고 있는 거, 그 부분들은 다 알잖아요. 대부분. 뭐 그건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아마 어떤 의미인지는 대부분 아마 느낄 겁니다. 이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기운을 얘기하는데 이 목의 기운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제가 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게 그 맞는 얘기고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완하는 기운, 온화하고 완만하고 한 기운을 이제 목의 기운이고 봄의 기운이라고. 물론 이 목은 풍목이라고 해서 육기로 봤을 때는 바람이 나는 계절이긴 하죠. 바람이 없으면 생명이 새는 나오질 않습니다. 바람이 옵니까? 바람이 소리잖아요. 아닙니까? 하늘의 기운 중에 기운이 두 가지잖아요. 빛과 공기잖아요. 이 공기가 바람 아닙니까? 그죠? 바람이 있어야 어떤 생명이 시작되는 거고, 빛이 있어야, 이 두 가지 기운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리가 시작이었다고 했지만, 그럴 때 소리의 시작과 더불어 상하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기운을 뭐라면 완하는 기운,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화한 기운, 완하는 기운, 완만하게 하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저걸 찾아보십시오. 완하는 기운입니다. 파는 퍼지는 기운입니다. 이건 산하는 기운입니다. 산자가 됐어요. 이렇게. 이거 맞나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산하는 기죠. 헛들어뜨린다는 뜻이죠. 이게 지금 나중에 제일 어려운 게, 맥을 잡는데 이게 어떤 맥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는 어떤 기운이냐면 단단하게 하는 기운인 거예요. 살림 잘 사는 기운이냐면, 이게 여성은 단단하게 뭉치는 기운,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내 새끼, 내 가족, 내 신랑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고하는 기운, 단단하게 하는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저기 폐대장 금은 어떤 기운일까요? 조직화시키고 또 이 제압하라고 이 기운 어디서 나옵니까? 긴장시키는 기운에서 나옵니다. 긴장시키는. 이걸 긴장시키는 기운이에요. 긴장시키는 거. 예, 군대 가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의사결정할 때 긴장감이 있지 않나요? 통장에 돈 찍힐 때도 긴장감이 있습니다. 스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뭐라고 하죠? 이건 물의 기운을 말하는 거. 이거는 완하는 기운입니다. 연하는. 연하는 기운입니다. 말랑말랑하게 하는 기운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만 해놓고 다음에 설명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